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45장 상관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관격에 대한 논함에 대해서 원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수비 길신 실위수기 고문인학사 다어 상관격내 득지 이 하목 견수 동금 견화 즉 우위 수지 우수 자야 그랬습니다. 자, 번역을 해보면 상관이 비록 길시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뛰어난 기운이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문인학사가 대부분 상관격 안에서 얻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끊어보면 그러니까 상관격은 비록 길신은 아니다. 그래서 길신이 아닌 이유는 정관을 파극하기 때문에 흉신으로 이제 일단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빼고는 상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상관은 아주 그 기운이 빼어나다.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문인학사들이 대부분 다 이 상관격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상관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관 그러면 첫째 육신으로도 다재다능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탤런트 기질이 있어서 아주 그 연기력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세파트 기질이 있어서 냄새도 잘 맡고 추리력도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영업 능력이 있어서 돈 버는 재능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독특한 어떤 개성이라든가 남이 가지 않는 길이나 어떤 행위를 하는 거에도 특화되어 있어서 이 상관이라고 하는 별은 상당히 어, 뭐랄까 특별한 육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또 현대 사회에서는 오히려 이 상관이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모로 상관의 쓰임이 커지고 있다. 인기살이다. 그러니까 살이라기보다는 인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육신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러한 상관이 하목견수 이랬어요. 하목견수는 뭐냐면 여름의 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은 목인데 무슨 목? 여름의 목. 그쵸? 여름의 목이 수를 보면 이 얘기죠. 수를 보는 거. 이거는 뭐예요? 간목일간이 5월에 이렇게 태어나서 목화 상관격인데 개수를 쓰는 거죠. 개수를. 그러면 목화 상관격이 개수면은 이게 정인이니까 이게 바로 상관폐인이잖아요. 이 상관폐인만으로도 좋은데 이 여름의 상관격에 정인으로 페인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관폐인격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수가 조후까지 여름에 그 한 차례 소낙비가 돼서 조후까지 조절해 줘서 이 간목을 이렇게 타지 않게끔 조절해 주기 때문에 더욱 뛰어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겨울에 금일간이 화를 보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에 금일간이면은 일간은 이제 경금이고 겨울은 자수로 보는 거죠. 이게 상관격이니까. 그래서 금수상관격이 뭘 보는 거예요? 병화를 보면 그것도 엄청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금수상관격이 아니더라도 이미 상관격이 칠사를 보게 되면 이 자체로 상관대살격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렇지만 병화가 아니고 혹 정화를 보더라도 이것은 상관경관으로 논하지 않고 금수상관격에서는 조우를 고르는 조건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정화를 정관을 그냥 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특별한 경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병화를 쓰든 정화를 쓰든 경금이 자월에서는 조우를 고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좋다. 특히 칠사를 보는 것은 자체만으로도 성격이 되는 거에다가 플러스 조우까지 고르니까 더욱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즉
우위, 수지, 우수, 자야 그랬죠. 그래서 곧 또 뭐냐면 이것만으로도 수기가 되는데 상관격만으로도 수기가 되는데 이렇게 예, 여름에 화를 보는 상관격이나 여름에 수를 보는 상관격이나 어, 겨울에 화를 보는 상관격은 더욱더 빼어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관은 본래 흉신에 속하지만 육신의 배합에 따라서 크게 다름을 보인다. 로강지로 근이 왕성한 일간이 상관생제격을 이루면 부자가 많다. 그렇죠? 그래서 상관생제를 이루더라도 일간이 약해버리면 상관생제를 일간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제다신약이 될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 상관이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상관도 약해서 이 약한 상관이 또는 상관만 강해버리면 일간이 완전히 설계되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지도 못할 일을 자꾸 벌려서 죄를 자꾸만 벌려만 놓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일들에 봉착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상관격은 일간이 강해야 되고 그러면서 죄까지 쓰려면 더더욱 일간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일간도 강하고 상관도 강하고 재성도 강하면 부자사주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또 상관 폐인격에서 정관을 쓰는 격국은 판검사나 교육, 행정직에도 많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아까처럼 간목일간이 5월에 상관격인데 개수가 이렇게 있어서 상관 폐인격인데 조우까지 이렇게 잘 갖추고 있다면 이쪽은 교육이겠죠. 그렇죠? 수생목 목생화로 교육 쪽으로 가겠지만 예를 들어서 경금일간이 자월에 출생한 금수 상관격에서 병화를 보게 된다면 이것도 금수 상관격인데 이거는 여기서는 수생목 목생화에 여기다가 신금까지 있는 것도 정관을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상관격이 폐인되면서 정관까지 함께 구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교육 행정직으로 갈 수가 있다면 이쪽에서는 금수상관격의 병화 칠사를 보니 바로 뭐라고 판검사 쪽으로 그쵸 사법부 쪽으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쵸? 정관을 쓰게 되면 물론 이것도 뭐 행정으로 갈 수 있고 이건 사법부로 갈 수 있고 이런 조건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도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성이 일간을 생화하고 인성으로 왕성한 일간이 상관으로 설화되면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 감독, PD, 번역 등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예체능 분야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이 많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일간이 병화 일간이 예, 간목을 본다면 양간의 생을 받으면 이것은 일간을 100% 생화하죠. 또 뭐가 있어요? 간목이 임수를 본다든가, 그쵸? 그 다음에 무토가 병화를 본다든가, 또 경금이 또 무토를 본다든가, 또 임수가 경금을 본다든가 이런 건 다 편인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양간의 편인 같은 경우는 일간을 100% 생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화하는 상태에서 편인격이 식상으로 나오는 이런 구조에는 이 편인의 그 어떤 상상 공상 능력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식상으로 발현되면서 시나리오 작가나 영화 감독 같은 거, PD, 번역 등 예체능 분야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에서 여름에 출생한 갑을목 일간이 화가 왕성한 경우 임계수를 만나면 조우까지 고르게 하는 공이 있으니 그 식상의 빼어남이 배가 되고 또 경신금 일간이 해자월에 출생하고 병정의 관사를 만나면 상관을 보더라도 정관이 그러니까는 만나면 정관을 보더라도 그쵸? 상관이 정관을 보더라도 상관경관으로 흉한 것이 아니라
조우를 고르게 하니 오히려 식상의 능력을 뛰어나고 빼어나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 환경이 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예문을 제가 찾지 못해서 이렇게 가짜로 예문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간목일간이 편인의 생을 받고 이렇게 식상으로 빼어난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 여름에 목일간이 개수에 의해서 그렇죠? 해인되고 식상으로 이렇게 설화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경금일간이 자월에 실살을 만나서 그렇죠? 이 자체가 상관 대살격으로서 조후까지 이렇게 고르게 하는 그런 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격, 중, 격구, 비타, 격다, 변화, 우다, 그 다음에 제사, 기후, 제사, 기후, 그쵸? 그 다음에 양기, 강약, 심기, 희기, 관기, 순잡, 미지, 우미, 불가, 잡야 그랬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 격국은 그러니까 상관격 가운데죠. 그 가운데 상관격이라고 하는 격국은 그죠? 다른 격국에 비해서 많다. 그러니까 이 상관격은 여러 격국 가운데 다른 격국에 비해서 비중이 상관격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많고 또 거기다가 그 상관격의 그 변화는 더욱이 많다는 거죠. 상관격은 그냥 한 끗 차이로 그냥 막 도둑놈이 됐다가 검사가 됐다가 그쵸? 뭐 예체능의 빼어남이 됐다가 그다음에 맨날 그 무능력하고 사기꾼 같은 자기 말과 행동을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가 또 봉상 정신이 투철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살기도 하다가 또 사기치면서 남의 거 등골 빼먹는 사주이기도 하다가 이 상관격은 아주 극과 극을 막 넘나들어요. 한 끗 차이로. 그렇죠? 그런 변화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기후를 어떻게 해요? 그 기후를 잘 살펴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그 강약을 또 헤아리고 또 그 희기를 잘 살피고 그 순잡, 그쵸? 순잡이라는 건 뭐예요? 격국과 파격이죠. 순은 성격이고 잡은 파격인 거죠. 그 순잡을 자세히 관찰해서 보게 되면 그 은밀하고 또 거기에 또 숨은 뜻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잡야 어디 이렇게 한 곳으로 상관격이 흉신이다 해서 한 곳으로 선입견으로 이렇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상관격은 정말 세밀히 잘 살펴야 된다. 한 끗 차이로 반 끗 차이로 그냥 기후 하나 차이로 막 여러 변수가 많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멋진 상관격입니다. 자, 그러면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격국 가운데 상관격은 가장 변화가 많으니 직업도 다양하다. 그래서 상관격의 직업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다양한 직업이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우를 살피고 강약을 헤아려서 저울질하고 그 다음에 순잡 그러니까는 성격과 파격이죠. 성격과 파격 그 다음에 유정한지 무정한지 그죠? 이런 것 등을 살펴서 관찰하면 은밀한 가운데 상관격의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찾아낼 수 있으니 상관이 흉신이라는 선입견으로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 상관
용제자, 그죠? 개, 상, 분리, 어간, 소이, 위흉, 상관생제, 그 다음에 즉, 이, 상관, 위, 생관, 지구, 그 다음에 전흉, 위길, 예, 고, 최리, 예, 우선 좀 자르기가 뭐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요, 신강이, 유군, 그 다음에 현위, 귀격, 여기까지 일단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죠? 상관격이 재성을 용신으로 하는 경우, 그렇죠? 용신으로 하는 경우 대개 상관은 관성에 불리하죠. 이롭지 못하니 이것 때문에 흉이 되는 까닭이다. 소위연, 그렇죠? 까닭이, 그러니까 왜 상관이 흉신이냐, 흉신이 되는 까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까닭이다. 그리고 근데 상관이 생제하면, 죄를 행하면 곧 상관으로서 오히려 뭐예요? 관을 생하게 되므로, 그렇죠? 오히려 상관으로 정관을 생화하게 되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뇨. 내가 저는 상관이 오히려 정관을 생화하는 도구가 되니 흉이 굴러서 변화해가지고 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정관을 보면 이게 이제 흉신이 되지만 이 가운데 재성이 있어서 상관생제를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이 상관은 정관을 파극하는 흉신이 아니고 오히려 정관을 생화하는 도구가 돼가지고 이렇게 상관생제 해서 어떻게 재생관이 되니까 그래서 정관을 생하는 게 재성이니까 상관이 재성을 보게 되면 상관생제해서 재생관이 되니 이때는 정관이 있더라도 재성이 있으면 오히려 상관은 정관을 생하는 도구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최고로 가장 이롭다는 거죠. 최고로 이롭다. 이렇게 되면 가장 이롭다는 거죠. 상관이 경관하는데 재성을 만나는 것은 가장 이롭다. 그건 이로운데 다만 이때는 신강하고 그렇죠? 뿌리가 신강하고 일간을 얘기하는 거죠. 일간 본신 그렇죠? 본신이 강하고 뿌리가 근이 있는 것을 요구한다. 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간이 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간이. 그래서 그래야지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곧 어떻게 된다? 그래야만이 곧 그렇게 되면 귀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경관으로 흉신이 아니고 재성을 만나면 오히려 귀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 이모, 기유, 무오, 경신, 사춘방, 명야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모, 기유, 무오, 경신은 사춘방의 명이다. 저 사춘방의 명이다. 이 사춘방의 사주가 그런 사주라는 거죠. 자,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관격은 첫째, 상관폐인을 위주로 하지만 여기서는 상관생제를 먼저 설명하고 있다. 자, 그 이유는 상관생제가 되면 재성이 재성관을 하므로 결국 상관이 정관을 돕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관격이 재를 쓰면 이미 상관은 흉신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관이 재성으로 변화하여 정관을 생화하면 상관이라는 재능을 정관이라는 직업적 환경 속에서 특별한 능력으로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춘방의 사주고 본신이 왕한 사주인데 상관생적격을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모, 그다음에 기유, 무오, 경신. 자, 무토일간이 6월에 출생했어요. 그래서 이건 좌우묘유월이니까 바로 무토니까 토생금에서 이거는 상관격입니다. 그렇죠? 상관격. 이 상관격이 지금 식상 혼잡이 되었네요. 시간에 경금이 나와 있어서 이것은 혼잡입니다. 이 좌우묘유는 그 자체로서 격을 삼기 때문에 투관된 것을 혼잡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평에서는. 그래서 상관격이 식상 혼잡입니다. 식상 혼잡. 식상 혼잡의 상관격이에요. 그런데 일간이 인성의 근을 갖고 양인을 이렇게 갖고 있어서 인성이 그러니까 인성으로 양인으로 이렇게 근황하고 그 다음에 겁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상관격이 비록 혼잡되어 있지만 일간이 근으로 있고 비겁까지 갖추고 있어서 일간의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연간의 임수, 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제가 있으니 이 사주는 상관격이 재를 봤으니 상관생제격이네요. 그렇죠? 상관생제격인데 이 사주에서 상관생제격이 이 이겁의 겁재에 의해서 이게 이제 재탈이 될 수 있는 구조인데 혼잡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경금이 투관되어 있고 있어서 이 겁재는 오히려 이 겁재는 식신 그렇죠? 식신에 설기되고 그다음 식신이 다시 이렇게 재를 생하는 구조이니 비록 상관격이지만 이 상관격은 식상을 같이 쓰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관격이 식상 혼잡되어 있지만 재성을 쓴다. 그래서 굳이 여기 식신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혼잡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미 상관격은 겁재든 비겁이든 다 이렇게 토생금으로 설계해서 상관생제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근황하고 상관생제를 이루고 있어서 부자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노후에는 식신을 주로 쓰는 것으로 변화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관격은 일간을 설계함으로 먼저 신강해야 한다. 그 상관이 정제를 생할 때는 규제된 틀 안에서 이루어지니 인성으로 일간이 신강해야 하지만 편제를 생화할 때는 규제를 받지 않는 환경이니 천간의 비경겁제나 그죠? 지지의 근으로 일간이 왕성해야 한다. 이 사주는 정제가 아니고 개수 정제가 아니고 편제를 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상 혼잡도 이 사주에서는 나쁘지가 않다. 일단 그래서 비견이나 겁재나 지지의 근으로 일간이 왕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예문을 가지고 저는 또 설명을 해보면 자 예를 들면 그렇죠? 이모, 기유, 무오, 경신은 사춘방의 사주이다. 자 사주를 살펴보면 무토일간이 6월에 출생하고 그죠? 무토일간이 6월에 출생하고 일지와 연지 오화에 일간이 통근하고 있으니 일간이 양인으로 왕하고 식상은 월지와 시지에서 이렇게 신유술로 방국을 이루고 시간으로 경금이 투관되어 식상 역시 왕하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는 뭐냐면 좌우묘유월에서 이렇게 이 신유로 이렇게 방합을 이루게 되면 이건 혼잡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혼잡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이 유금에 하나로 기운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좋은 것은 임수 편제가 시제 신금 여기서 장생하고 있죠. 임수가 약한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토하고 화가 많아서 임수가 약하지 않나 하지만 이렇게 신금의 장생지죠. 장생지로 투간에 있기 때문에 임수는 계속 식상의 생으로서 물이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장생지 통근하고 신금의 장생지에 통근하고 연간으로 투간된 것이 이 사주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것은 일간과 식상과 재성이 모두 유력한 힘을 얻고 서로 유정한 관계를 이루고 있으니 이런 것을 바로 상격이라고 한다. 상격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간도 이렇게 강하고, 그렇죠? 상관도 신유술 방국으로 강하고, 재성도 장생지에 투간해서 강하고, 이런 것들을 상격이라고 한다. 이렇게 왕세강약을 저울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다음 본문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여화상 위제 대위수기 여 나장원명 갑자 을의 신미 무자 간두 지각 통군 어해 그다음에 연우 회미 성국 그다음에 화수 위목 화지 생제 우이 유정 소이 상관 생제. 자, 번역을 해보면 지어 이르다 뭐예요? 상관이 그렇죠? 상관이 변화하는 것이 상관이 변화함에 이르러서 재성이 되면 그렇죠? 재성이 되면 상관이 변화해서 재성이 되면 이 소리죠. 그러면 크게 큰 수기이다. 그래서 크게 빼어난 기운이 된다 이거죠. 크게 빼어난 기운이 된다. 예를 들면 나장원의 명조는 갑자을의 신미 무자가 되는데 간두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머리죠. 앞에 천간 앞에 그러니까 연간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간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간 앞에 이 간목이 있는데 이 간목은 어디에 통근하고 있냐 하면은 해수에 그렇죠? 해수에 통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간목은 해수는 간목의 장생지니까 통근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간목이 튼튼하다 통근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미토와 그렇죠? 회합으로서 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미가 회합하여 국을 이루고 그래가지고 수가 변화하여 목이 되고 그렇죠? 또 수가 변화하여 목이 되고 변화한 것이 다시 재를 생하는 거죠. 변화하여 재성을 상생하니 더욱이 유정함이 된다. 그죠? 그래서 유정함이 된 것이기 때문에 소위 상관생제가 그 까닭이 된 것이다. 상관생제가 된 까닭이다. 그러니까 더욱 유정해지고 변하고 이런 것들은 다 상관생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자, 갑자, 을의 신미, 무자, 나장원의 명조죠. 근데 신금일간이 뭐가 있냐면 해월에 태어나서 금수 상간격이에요. 그렇죠? 금수 상간격인데 간두에 연간에
간목이 투관했는데 이게 장생지로서 해중의 간목으로 딱 투관했는데 이게 바로 정관인 거예요. 그래서 정관이 아니고 정제죠. 헷갈려요. 제가 잘못 봤네요. 정제죠, 정제. 그렇죠? 그래서 신금이 해월에 이렇게 정제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 생제를 아주 뚜렷하게 이루고 있는 구조인 거죠. 상관 생제를 이루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상관이 해미, 그렇죠? 해미의 해미로 회합을 이루어서 재성으로 변화되어 있어서 상관생제가 더욱 뚜렷하다는 거죠. 그렇게 북을 이루어서 오히려 수가 목이 되고 이것이 목으로 변화한 것이 바로 재성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의 흉신이 길신으로 바뀌어서 이것이 바로 유종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종한 것은 바로 이 상관생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한번 살펴볼 게 있네요. 자, 좋아요. 신금이 상관격에 해묘미 국을 이루어서 상관이 변화해서 연간의 정제로서 상관생제격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관생제격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예요? 시간의 무토가 문제네요. 그렇죠? 이 시간의 무토. 이 시간의 이제 무토는 인성인데 이것이 일간이 신금 일간이 지지에 근이 없어요. 근이 없이 약해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꼭 살펴볼 건 뭐냐면 자수는 바로 이 신금의 장생지가 돼. 장생지. 음간의 장생지. 그렇죠? 이것도 음간의 장생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간의 장생지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일지에서 토생금을 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상관생제가 이렇게 강할 때는 지지의 로강지, 그렇죠? 신금이나 유금이 있는 것만은 못하지만 이거는 편제가 아니고 정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관생제로 정제로 나가서 편제가 아니고 정제이기 때문에 인성의 생함으로써 일간이 좀 도움을 받아서 그 규제 안에서 쓸 수 있는 내부적인 어떤 그런 관리자로서 쓸 수 있는 틀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좋은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이 정제가 이렇게 재긍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물론 이제 상관격이고 상관생제격이니까 이 목국토는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관생제를 하고 있는데 이 인성이 뭐냐면 상관을 이사준 이걸 쓰고 있기 때문에 상관을 이렇게 극제하게 되면 이제 상관생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목국토는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일간이 약한데 일간이 근황하지 않은 데에 이제 이렇게 극하는 거에 대해서의 조금 무리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음간의 장생지가 천간의 비견 두 개 있는 것보다 강하다고 했으니 그 부분으로서 이것을 끌고 가는 그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관이 재성으로 설화되면 가장 빼어난 격국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장원의 사주팔자는 갑자, 을의 신미, 무자이다. 사주를 살펴보면 신금일간이 해월에 출생하여 금수 상관격이고 그다음에 을령의 수 상관이 일지 미토 편인과 회합하여 갑을목의 재성으로 변화되었다. 상관이 재성으로 변화하였으니 상관격은 재성으로 인하여 성격되었다. 이렇게 이 부분만 좀 해설을 달아놨는데
시간의 이제 무토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격이 상관생제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상관생제고, 그리고 이 상관생제격으로 성격됐을 때는 오히려 인성이 여기서는 귀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정관이 저는 정관이 있었다면 인성이 이제 파괴되면 안 되는 거지만 여기서는 재성을 위주로 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인성이 나와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격에서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쪽을 주로 쓰게 되니까 앞부분에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다가 뒷부분에 가서 조금 구설이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상관생제격인데 인성을 그래도 업부에서는 인성을 필요로 하는 사주인데 이렇게 상관이 재성이 이렇게 인성을 제거하면은 잘못하면 탐재기인이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금 불귀 이 동수 불능 생목. 여기까지 다 끊으면 일단 겨울에 금이 불귀하다, 귀하지 못하다. 그것은 얼어붙은 수로서는 그렇죠? 생목, 목을 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신금일간이 여기 있네요. 신금일간이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금수 상관격인데, 그렇죠? 금상관격인데 겨울에 물은 얼어 있기 때문에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수생목이 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귀하지 못하다. 그 얘기죠. 여기까지 끊고 자, 다음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내, 연수, 화목, 그 다음에 불대, 어생, 안득, 불이, 전, 온, 호 그랬습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만약에 있다 그죠? 있다 있는 뭐예요? 수가 목으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따로 그죠? 상생을 따로 얻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상생을 얻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그죠? 장원을 어찌 장원이 되지 얻지 못했겠느냐, 되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죠. 자, 그러면 본래는 금수상강의 재는 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죠. 똑같은 비슷한 예문인데 이렇게 금수 상관이 이렇게 상관생재는 얼어있는 수가 수생목을 못하기 때문에 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귀한 사주가 될 수 없는데 이렇게 있다면 해묘미로 이렇게 가압으로 이렇게 있다면 미중의 정화에 의해서 이제 녹는 거죠. 녹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삼합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도 해묘미 삼합이 되면 삼합 그 자체로서 이미 안에서 수익목에서 이미 투관한 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해미의 가압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예문으로는 왕지로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시간의 변화가 없더라도 이렇게 있다면 회합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얼어 있어서 수생을 못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원급제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주도 그래서 귀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해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관생제격은 귀한 격국이다. 그러나 겨울에 출생한 경신금 일간은
관살인 병화를 보지 못하면 부기할 수 없다. 이유는 겨울의 수가 얼어붙었으니 얼어붙은 물이 아니죠. 이미 얼음이죠. 얼음은 당연히 목을 상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육신이나 격국보다 조우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나 신금일간이 해월에 출생하거나 자월은 안 되죠. 자, 그러나 신금일간이 해월에 출생하게 되면 금수 상관격인데 지지에서 지지에서 목으로 회합하고 그러니까 해묘미 반합이든 삼합이든 회합하고 목이 천간으로 투간되면 천간에서 따로 수생목을 얻지 못하더라도 이미 상관생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화가 없어도 상관이 재성으로 변화하여 유정해진다는 것이니 이것은 재생관으로 장원급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상관격이니까, 상관격이니까 그러면은 뭐 상관생재 이제 재생관으로 이제 가야 되는 구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므로 사주를 분석할 때는 제일 먼저 조우를 보고 다음에 원령을 살펴 투강과 노출을 보고 그 다음에 한난조섭의 오행을 분석한 후에 격국과 육신 그리고 형충해합과 신살 등을 덧붙여서 분석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상관 생재 정관을 진급을 하려면 재생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재생관으로 진급하는 사람은 뭐 남자 같은 경우는 처에 조력이 있거나 아니면 이성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돈을 쓰거나 이렇게 해서 관을 키워나간다. 이런 통변도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여 제상 유정 여화상 위 제자 기수기 불상 상하 여기까지 끌어볼까요? 자, 그러면 재와 상관이 유정함에 이르러서 그쵸 유정하고 그 다음에 변화해서 상관이 변화해서 재가 되는 것에 이르게 되면 그 빼어난 기운은 서로 상하가 없다. 그러니까는 이 소리는 재와 상관이 유정하고 그렇죠? 재와 상관이 유정하거나 재와 상관이 유정한 격국이거나 그거죠. 또는 지지에서 그쵸? 이렇게 상관이 변화돼 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재성이 되거나 이거죠. 그러니까 지지에서 삼합으로 상관이 삼합으로 삼합으로서 재성이 되거나 이거죠. 삼합으로 되거나 변화되는 거니까 또는 그냥 상관과 재성이 조우가 잘 돼서 상관생재가 잘 이루어지거나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그 빼어난 기운에 서로 상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 귀하거나 빼어난 것에 상하가 없다. 비슷하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한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진용도의 명은 기묘, 정축, 그 다음에 병인, 경인인데 그쵸? 기여, 경, 동근, 월령, 시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영도의 명조는 이렇게 기묘, 정축, 병인, 경인인데 기토와 경금이 그쵸? 월령에서 하나의 뿌리로서
통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묘, 정축, 병인, 경인이네요. 자, 병화일간이 축월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잡기격이니까 축 중에는 뭐가 있어요? 지장간에 월령은 개신기가 있어요. 개신기. 그러면 천간으로 개수도 없고 신금은 경금으로 투관됐고 기토도 투관됐네요. 그러면은 이거는 봉기가 투관했기 때문에 봉기가 투관했기 때문에 이건 화생토해서 이거는 상관격입니다. 그렇죠? 상관격이 플러스 편재. 편재를 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격이 이거는 상관 생재격이 된 거죠. 상관 생재격인데 이 이게 상관 생재격인데 이 축월이라고 하는 곳에서 축중의 기토로 투관하고 축중의 신금 대신 경금이 투관해서 같은 월령에서 같이 이렇게 투관된 것 바로 이런 것들이 그 빼어나다 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빼어나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윗부분이죠. 이 부분. 재와 상관이 유정하고 상관이 변화해 재성이 되는 것. 이거는 그 기운에 서로 상하가 없다. 그래서 뭐 같은 경우냐면은 이거가 이제 삼합은 없지만 사유축에서 삼합으로는 되어 있지 않지만 기토가 투관하고 또 같은 월령에서 재성이 투관해서 이렇게 상관생재 되거나 아니면 병화에 축이 있는데 그쵸? 여기서 뭐야 유축 그쵸? 이렇게 어딘가 유금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유축으로 돼서 그다음에 뭐 신유든 신축이든 이렇게 되면 이것도 화토 이제 상관격에 기토가 이렇게 투관되어 있으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상관격이 이렇게 유축으로 돼서 이렇게 신금이든 경금이든 이렇게 투관되면은 회합에 의해서 이렇게 상관생재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투관된 것끼리 상관생재가 되거나 상하를 가리기 어렵다. 두 가지 다가 빼어난 사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한 거고 그 중에 하나를 이 진용도의 사주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관이 재성을 생화하여 빼어난 것과 재성과 상관이 회합으로 유정한 것은 서로 상하가 없이 모두 귀한 격국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진용도의 사주팔자는 기묘 정축 병인 경인인데 사주를 살펴보면 병화일간이 축월에 공기 기토가 투관하고 연간의 기토 상관이 월령 축토의 근으로 왕하고 시간의 경금 편제는 축토에 통근하고 있으니 이미 상관생재를 이루고 있다. 이것이 생화하여 빼어난 사주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상관격을 논함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